스타벅스의 5.18 모욕 파문은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서울 시내 스타벅스 매장 10곳을 가봤더니 평소보다 손님이 확연히 줄어든 걸 알 수 있었는데요. 파문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정용진 신세계 회장에 대한 퇴진 요구에 이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파문 이후 첫 주말, 서울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 매장에 가봤습니다. 평소 붐빈다는 토요일 점심시간 직후지만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 자리를 먼저 잡고 주문해달라는 점원 안내도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그러게요. 근데 보통 주말에 얼마나 있어요, 사람? 원래 좀 많이 붐비는 편이에요. 서울 강남의 한 매장도 마찬가지. 책과 노트북을 들고 와 공부하는 고객이 많았던 곳이지만 역시 한산한 모습입니다. 취재진이 오늘 서울 강남과 강북의 스타벅스 10군데를 가봤는데 매장 공기는 대체로 싸늘했습니다. 대체할 카페들이 많으니까 굳이 공부할 때나 다른 데 찾아가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 찾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었다는 반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논란이 좌우의 문제가 아닌 정상이냐 일배냐의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불매운동은 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퇴진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 소유주가 극우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거리낌 없이 표출하던 과거의 행태들이 쌓여서 생긴 것이다.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스타벅스의 만행에 국민들이 모욕을 당했던 겁니다. 정 회장의 추가 사과 등 신세계 차원의 별도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경찰 수사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정 회장의 범죄 혐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경찰은 연휴가 끝나는 대로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심가은입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네, 오늘 중으로 스타벅스 가서 인증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탱크라고 하면 액체 담는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물탱크 있는 집도 다 수사할 것이냐고 적었고, 한기호 의원은 스타벅스는 앞으로 보수, 시장경제 신봉자들의 아지트가 되겠다면서 행안부 장관은 권력 남용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의 그냥 판단 정도로만 가기에는 예를 들면 여기도 이제 커피 물론 다양한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큰 커피 사업자일 거 아니에요. 마치 쿠팡도 어쨌든 소비자 판단으로 할 것 같으면 결국 다시 이제 뭐 한 달 지나 또 두 달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거기에 이제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냥 소비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 정도로 가게 되면 여기 별로 이렇게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좀 이따가 이벤트 한 2개 하면 사람들 다 돌아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대체제가 많잖아요. 네. 커피는. 제가 오늘 옆방송국 1층에 스타벅스 있잖아요. 네. 거기를 제가 꼭 가거든요. 네. 아침 방송이 있어서 여기 텀이 있어서 네. 엄청 줄었어요. 아, 확실히. 사람이 줄었어요? 네, 엄청 줄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직영이니까 네. 뭐 버틸 수 있다고 해도 매장 숫자가 워낙 많아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 그리고 네. 다른 업태가 다르고 테이크아웃 위주로 있는 데도 있고 한데 그래도 타격이 당연히 가죠. 타격은 있겠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 마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기가 그렇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이게 무슨 물장사처럼 막 그냥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저는 그래서 이제 타격이 되게 크다고 네, 봅니다. 네. 타격이 크고 그 부분에 이제 본인들이 경제적인 뭐 말하자면 책임을 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기업하는 사람은 돈만 벌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업 마케팅에 있어서 정치적인 오해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을 삼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하는 사람들 거기에 빠져들면 기업 활동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가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다 그런 색깔을 별로 잘 안 드러내잖아요. 연예인들도 예전에는 마찬가지였어요. 정치색을 드러내게 되면 본인의 어떤 그런 공적 활동에 있어서 해가 될까봐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정용진 회장이 예전에 이제 멸콩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런 오해가 있었고 네. 이 스타벅스가 그냥 뭐 대체자가 있는 저는 스타벅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의 독보적이죠. 읍천리는 어떻게 읍천리는? 그러니까 읍촌리는
이건 방송의 본연에 충실해야지 지금. 네, 읍천이. 맞습니다. 네. 읍천리. 읍천이도 표시 좀 잘해줘. 훌륭하긴 한데 유자차인지 뭔지. 읍천이는 그래도 그런 5.18 데이 같은 걸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읍천이는. 네, 그렇죠. 당연하죠. 아주 건강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타벅스 코리아 자체가 지금 멸콩 이후부터 5.18을 이렇게 폄훼하는데 5.18 민주화 운동이란 게 이게 46년째 아파요. 네. 오죽하면 헌법 전문에 실은 만큼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가치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5월 18일만 되면 이런 논란들이 끊이지 않냐는 거예요. 매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5월 광주에 대해서 폄훼하는 논란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네. 이제는 좀 이제 버릇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움직이는 것이고 이런 허투루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은 정말 폐가망신까지는 아니더라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네. 해야 다시는 안 하지. 아니 부마 민주항쟁 가지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없죠. 네. 부마 민주항쟁도 헌법 전문에 네. 치르려고 했던 중요한 대한민국 가치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뭐 좀 진지하게 얘기하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역사를 폄훼하는 사람에게는 미래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그리고 카카오가 난 중대한 결정을 좀 할 때 아닌가. 카카오 뺀다고 거기서. 그러니까 기프티콘이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특히 커피를 누구한테 선물할 때 그쵸. 선물하기 좋잖아요. 몇 근데 조 원이라며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조단인데 커피 선물할 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려고 다른 커피 먹더라도 상대한테는. 상대가 가기 편한 데를 이왕이면 그렇죠.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글로 가지. 네, 그럼 다 거의 대부분 스타벅스거든요. 여기에는. 저도 이번에 그래서 3장 취소했어요. 받은 거 중에. 근데 받은 지 얼마 안 되면 취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불을 이전 하니까. 기간이 돼야 돼. 네. 나도 이제 환불하러 들어갔다가 네.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 환불하려고. 그래서 5개 중에 3개 취소하고 네. 환불 받고 취소해야 돼? 그러니까 카카오가 10% 손해야 현금은. 이 상황 정도 됐으면 카카오가 좀 이건 중대 결정 내려야 된다. 카카오가 배달 쪽 있는 분들 이게 이제 노조 쪽에 소속된 네, 분들은 네. 이거 거부했어요. 스타벅스 쪽에 대해서는 배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이 하나둘씩 일어난 것으로만 네. 저는 이번에 그 정영진 회장의 스타벅스 코리아에게 그냥 경제적 책임이 있으니까 이걸로 마무리하자라고 해서는 기준이 안 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가 기프티콘이 됐든 아니면 뭐 미리 저 선불 카드가 됐든 이런 거에서 사는 시점이랑 실제 먹는 시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그 사이에 엄청나죠. 그쵸. 금융 이득이 이점을- 굉장히 많으니까 잘해 역시. 이것도 이거 조사를 좀 해서 그것도 해야 돼요. 60% 이상 써야 돼. 그것도 해야 돼. 그래야 그게 네. 나와. 그것도 많이 바뀐 거예요. 이 여러 가지가. 90%도 그렇고. 더 해야 돼, 이거. 80%.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성격을 단순 그냥 커피 회사로만 볼 거냐 아니면 뭐 금융이 더해진 어떤 회사로 규정지어서 업의 더 본질에 관한 강한 얘기다. 제재를 가할 거냐 요것도 한번 좀 봐야 우리는 또 스타벅스의 잘- 송원석 선생님 말대로 스타벅스 널어버서 안 간다. 언석. 언석 나는 썰어버서 안 간다. 썰어버서 안 썰어버서 안 가겠어. 간다. 제가 아까 물장사라고 한 거는 네. 봉이 김선달 얘기니까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오해 안 했어요. 왜 안 했어? 스타벅스 카드로 쓰시는 충전해서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요거 환불을 할 수가 있군요. 네. 근데 환불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여기 드는 거, 그거 누가 몰라. 60% 이상 사용하면 다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게 공정위에서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스타벅스가 자기네 맘대로 우리는 60% 이상 써야 된다 뭐 이거 아니고. 그래서 보통 백화점 상품권도 뭐 권면에 60% 이상 뭐 이렇게 정해놓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얘가 좀 웃긴 게 얘를 이제 충전을 해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최종 충전 후 합계 잔액의 60% 이상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 충전 후? 최종 충전. 그러니까 하나의 카드에 예를 들어 처음에 10만 원을 충전을 했어요. 그러면 6만 원 이상 사용하면 4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얘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여기서 만약에 요 4만 원 남은 상태에서 1만 원을 딱 충전했어요. 네. 그러면 기존에 이 4만 원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5만 원으로 리셋이 되면서 5만 원의 60%인 3만 원을 써야 2만 원이 환불이 가능한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최종 충전 금액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한 카드에 계속 뭐 10만 원 했다, 5만 원 했다. 들어가면 3만 원 나와 했다. 있어요. 최종 충전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최종 충전일 그거 기준으로 환불 가능 금액이 얼마이고 요만큼 밑으로 떨어지면 환불을 해준다라고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열받아가지고 환불하러 들어갔더니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스타벅스도 스타벅스 가요? 먹어요? 아 누가 이게 충전 이제 모바일 상품권 같은 걸 줍니다.
이야, 그래요? 네, 그런 거 중고. 전혀 안 드실 것 같은 느낌인데. 선 넘었네 지금. 생일 해가지고 등록하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생일 쿠폰 톨 사이즈 줘가지고 어제 생일날 딴 사람, 같은 때는 이제 이디야 정도 가는 거죠. 딴 사람 줬습니다. 사치 이런 거 싫어하신 줄 알았더니. 김현우 소장님 뭐 그 막 그 그쵸, 서민들은 갈 곳이 못 돼서 거기가. 아 너무 비싸. 유튜브도 막 뭐 가이드 19개 만들고 뭐 이랬다더니 스타벅스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누가 줘서 이제 뭐 상품권을 줘가지고 충전을 해놓고. 아니 뭐 죄진 건 아니니까 뭐 네. 추궁할 생각은 없는데 안 갑니다. 그냥 놀랐다는 겁니다. 네, 의외네요. 네. 김현우 스타벅스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않아. 조합이야. 저 어제 스타벅스 우산 들고 다녔어요. 왜요? 맞고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비가 만들려고 오잖아요. 스타벅스 우산 들고 나는 진짜 정말 해가지고 우산을 펼쳤는데 이걸 어디 갔더니 기념품으로 그렇게 많이 나눠주잖아요. 뭐 이제 행사 같은 거 하면 뭐 머그컵, 기념품. 그래서 저는 쓰지도 않는 막 머그컵과 텀블러가 지금 제 차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스타벅스를 그냥 나눠줘요? 이거 막 카드 10개 모아가지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막 그래요? 주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튼 그래서 이제 우산 쓰고 다녔더니. 아, 우산, 아니, 그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뭔가 창피한 느낌? 고기만 이렇게 잘라내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혹시나 뒤에서 욕할까봐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래가지고 저 우산을 하나 사야 되는. 아무튼 그런데 이제 환불을 받으러 들어갔더니 그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도저히 이건 내가 사용하기도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사용하는 출처를 막 따져보고 봤더니 모바일 상품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쿠폰 그리고 보내듯이 그 앱 안에 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선물할 수도 있고 내가 나에게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모바일 상품권도 사용 금액으로 포함이 돼요. 아,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한 것도, 그러니까 직접 커피는 안 받았어도. 네, 일단은 그걸 사면. 그러니까 전환만 하면 된다. 지출을 한 걸로 일단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겁니다. 10만 원이 있어요. 그 중에 6만 원을 모바일 상품권 막 커피 이렇게 케이크 세트 있는 걸 사서 사면 요 나머지 4만 원 남죠. 얘는 환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문제는 이 6만 원이 문제입니다. 얘는 상품권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품권을 받은 사람도 결제를 했을 때는 얘를 또 60% 이상 사용해서 나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교묘한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결제 취소 및 환불. 아, 산 사람이 취소를 하는 거예요? 산 사람이 제가 만약에 최민경 기자님한테 보내드렸어요. 네. 5만 원짜리 뭐 이렇게 커피 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네. 100일 이내에는 구매자가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선물을 줘놓고 아하. 제가 취소를 해버리면 거의 이제 알람이 뜬대요. 이제 못 쓴다라고. 받는 사람이? 네, 받는 사람이. 근데 그럼 100일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봤더니 100일 후에는 받은 사람이 취소할 수 있어요? 최종 소지자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건 결제를 한 게 아니고 사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취소해가지고 환불받는 겁니다. 100%는 돼요? 95%. 90%. 아, 90%. 이게 피지사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95% 환불이 돼요. 그럼 그 말인즉슨 뭐냐? 지금 모바일 상품권 60% 해당되는 금액을 사가지고 친구한테 주든 나에게 선물하기를 하든 주든 네. 100일 후가 되면 여기에 아니 지금 사서 줄 필요는 없고 이미 사놓은 게 있는 있으면 상품권이 있다면, 그러니까 있는 충전해놓은 게 아니 있다면. 충전이 아니에요. 충전이 아니라 뭐 이 충전 지금 금액 왜 사 지금? 왜냐하면 내가 충전해놓은 금액을 환불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100%가 안 되니까 이 60%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사서 그렇게 사놓고 산다. 아, 그렇지. 나머지는 충전해놓은 일단 거. 환불을 받고 이렇게 사놓은 거는 안타깝지만 8월 20 지금 기준으로 8월 30일 아. 네, 8월 30일 지금 8월 말일이 딱 되면 모조리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100일 작전 하시면 나한테 선물하게 하고 내가 취소하면 돼요. 그 최종 소지자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꼭 갖고 있는 충전 금액 중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40%를 바로 받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일주일에 이 청약 철회 기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터넷 거래상에. 일주일 후에 얘는 환불이 돼요. 40% 남은 거는. 구매 확정이 돼서.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100일 뒤에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다. 와, 어렵네요. 정영진 이 양반 뭐 이런 걸 해갖고 이렇게 사람 귀찮게 만들고. 어렵네요. 아무튼 다 받을 방법이 있으니까 괜히 가가지고 비싼 바나나 이런 거 사드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 카운터 앞에 있는 거? 네. 아. 그리고 누가 이제 환불 받으러 갔는데 60% 이상 사용해야 된다고 하니 커피를 거기서 10잔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뭐 6개를 샀다나 뭐 이런 게 이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바나나야 뭐. 그런데 그것도 싸지도 않죠. 네. 싸지도 않으니까 요렇게 하시면 요것도 이제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어렵네요. 예. 네. 어렵긴 하지만 저도 그래서 방법은 있다. 캘린더 등록해 놨습니다. 8월 25일, 아니 8월 28일 환불일 이렇게 해가지고 까먹으면 안 되죠 이런 것도. 아,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환불 받을 땐 95%?
95%죠. 네. 95%. 근데 그게 이제 저 스타벅스에 가는 돈은 아니고 결제사에 가는 돈. 뭐 거기서 얼마가 또 0. 몇 %뭐 남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60%를 억지로 써가지고 거기에 매출을 그거보다 잡아주느니 낫다. 그거보다는 훨씬 낫겠죠. 알겠습니다. 스타벅스 이 대한민국을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분이 네, 뭐 요렇게. 이마트 네. 67.5. 이마트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싱가포르 저거, 지하청. 저거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이 있었거든요. 계약할 때. 내용. 네, 한국 파트너사의 귀책 사유로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국 본사는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정상 가치 대비 35% 할인된 가격에 강제 회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이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정용진은 이제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MBC 문화방송이 스타벅스 본사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시행할 거냐고. 네. 그래요? 그게 이제 콜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콜 옵션 행사 논의 중인가라고 물어봤더니 본사에서 현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논란을 일으켜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 이걸 어떻게 시행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뭐 아직은 속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저 정도 멘트가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스타벅스의 얘기를 좀 본사 얘기를 좀 해보면요. 네. 원래 우리나라 스타벅스 진출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신세계와 반반으로 합작으로 진출을 했었습니다. 5대5로? 예, 5대5로.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자기 지분을 팔아요. 50% 갖고 있던 지분을 파는데 누가 스타벅스가요? 예, 스타벅스 본사가 50을 내고 신세계가 50을 내서 50대 50으로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걸 만들고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만나는 스타벅스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거. 근데 이제 중간에 50% 지분을 이제 팔아요. 누가? 신세계 본사가 내가 가진 50%를 이제 판다라고 해서 팔아요. 팔면서 17.5는 신세계 네가 가져가. 그리고 나머지 32.5는 싱가포르 투자청으로 팔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타벅스 본사는 우리나라에 지분이 없어요. 스타벅스 코리아에 지분이 없어요. 네네. 예, 지분이 없는데 팔고 나갈 때 물어본 거예요. 왜 팔고 나가니? 장사 잘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배경이에요. 뭐냐면 스타벅스가 이미 너무 많이 깔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양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을 한계에 달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자본이익 주주로서 자본이익을 더 가져가기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쯤 고점에서 던져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라고 업계는 추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요. 던지는데 던지고 그럼 지분이 없으니까 손 탁탁 털고 나갔냐 이게 아니에요. 스타벅스는 전 세계 동일하게 경영 방침이 유지가 돼요. 같은 로고, 같은 시스템, 같은 서비스, 같은 매장 관리를 전 세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나갔지만 만약에 한국 스타벅스가 이상해져. 그럼 전 세계 스타벅스 고객들이 왜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맛이 이상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남겨놔요. 로고 건들지 마. 매장 디자인 건들지 마. 출점할 때도 내 허락받아. 원두는 내가 지정해준 것만 써. 레시피 바꿀 수 없어. 이렇게 딱 해서 관여는 계속 해놓고 단 그래도 미심쩍으니까 내가 너한테 지분은 넘기지만 이 브랜드 가치는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너의 귀책 사유로 스타벅스라는 이미지의 훼손이 되면 네가 가진 얼마 전에 너한테 판 17.5 말고 네가 가진 전체 있죠. 62.5. 네. 그걸 통으로 내가 다 사버릴 거야. 그래서 산다가 콜, 선택권이 옵션. 그래서 콜 옵션이 조항이 들어있는 상태로 지분을 판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경영을 해야 돼. 그리고 간다. 이러고 나간 거죠. 근데 지금 생긴 문제는 뭐예요?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서 팔고 있는 게 잘 들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미지입니다. 소위 말하면 뭐 그걸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멋진 옷을 입고 스타벅스 텀블러라든지 컵을 딱 들고 스타벅스 커피잔에 로고가 회색열을 들고 있어도 그게 멋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그건 멋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이미지. 자, 두 번째. 스타벅스 매장이 주는 공간감. 커피를 일부러 나와서 마셔도 되는 그 공간감. 이 두 가지를 전 세계에서 본사는 제일 중요하게 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근데 지금 뭐가 망가진 거예요? 이미지. 스타벅스 컵을 들고 멋지게 마시는 그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같이 팔아야 되는데 지금 광주 조롱으로 인해서 텀블러를 깨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텀블러를 깨고 컵을 깨고 있잖아요. 네. 지금 스타벅스를 들고 있는 게 한국에서는 더 이상 멋이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 뉴스가 BBC라든지 블룸버그를 타고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잘못하면 극우 이미지. 예를 들어 유럽이 생각할 때 나치 이미지. 이런 거랑 우리가 동일시되는 거야. 라고 하면
이거는 스타벅스가 가장 싫어하는. 그 의미가 있네. 더 이상 본사가 팔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인데요. 이거를 훼손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본사가 당장 콜옵션 행사할지 말지는 몰라도 네네. 콜옵션 행사 여부를 진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사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 메시지 자체가. 예. 그렇구나. 근데 이 정용진이는 세상이 너무 우스웠던 거야. 한 번도 얘는 자기가 타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뭔 짓을 해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건데 얘는 진짜 웃긴 애가 중국 혐오하면서 중국과 사업해. MOU. 광주에 내가 이번에 난 처음 알았는데 광주에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많이 하고 할 거더만 몇 조 단위로. 저도 놀랐어요. 이런 거 조 단위더만. 그 부분도 좀 중요한데요. 이제 신세계 전체 그룹이 이제 계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동생이 하고 있는 신세계가 있고 네. 정용진이 하고 있는 이마트 계열이 있어요. 네. 분리는 됐습니다. 그럼 정용진이 하고 있는 이마트 계열의 제일 대장 회사는 이마트예요. 그리고 그 밑에 신세계 건설이 있습니다. 신세계 건설.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아무튼 많은데요. 네네. 그 신세계 건설이 자금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마트가 5천억을 긴급 수혈을 해서 겨우 지금 살려내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네네. 자, 그런데 그 신세계 건설이 신세계 건설 위주로 해서 광주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면 터미널 사업, 스타필드 사업, 주거 사업 뭐 이런 사업을 해서 총 규모가 4.2조가 넘어가요. 근데 4조가 투입되는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주시청이 인허가 우리 깐깐히 볼 거야. 뭐 민원 들어온 거 잠깐 멈춰봐. 소음 체크해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정말로 깐깐하게 들어간다. 네. 공사가 지연돼요. 그럼 비용이 엄청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예를 들어 스타필드를 완공했는데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난 더 이상 신세계에 안 가겠다. 그럼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광주에서 해야 되는 한 4,300세대 정도 주거 사업 나 분양 안 받아. 또는 터미널 같은 거 했는데 상가 입점 안 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조짜리 만약에 부실이 생긴다. 신세계건설 감당 못합니다. 이마트가 수혈하는 범위를 넘어가요. 근데 지금 광주를 건드린다는 거는 사업적으로 보면은요. 잘못하면 그룹 전체의 캐시플로우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상황인데요. 무슨 정신으로 저런 경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상 배임이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배임이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지금. 문제 아니야. 보여줘야 돼. 야, 광주의 아들. 나 솔직히 진짜 열받거든, 나. 진짜 정용진 때문에 옛날부터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세상은 화를 안 내더라고. 내가 그래서 진짜 엄청 화가 많이 났었거든. 나 이번 기회에 진짜 혼을 내줘야 돼. 이런 짓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거나 이미지적으로 타격 입는 거나 법적으로 타격 입는 거나 보여줬으면 좋겠어, 진짜. 이거 다 광주 사람이네. 근데 저는 기사 보고 제일 화났던 근데 포인트 중에 하나가 광주시랑 신세계는 이 프로젝트가 지역 수건 사업인 만큼 기존 방침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의 보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시에서도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이거 바로 반발하고 좀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성명을 내고 있기도 하고. 내고 있는데 사실은 수건 사업이었던 건 맞긴 맞잖아. 그건 맞긴 맞죠. 그거는 맞잖아. 근데 이제 광주가 인구 밀도로 따지면 전국에서 스타벅스 매장이 두 번째로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세 번째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에 5.18 단체한테 그 신세계에서 가가지고 사과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갔었어야지. 아래에 있는 사람 딸랑 보내가지고 맞아. 끝낼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용진이 해야 될 일은 이 마케팅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실대로 먼저 털어놓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못하지. 지금 그거는. 아직 안 드러났잖아요. 못하지. 우리가 추측만 하잖아요. 정용진이가 시켰는지 정말 아래 개념 없는 직원이 한 건지 아니면 개념 없는 직원이 아이디어 보내니까 아이고 좋다 잘했다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는 거죠. 못해. 아니,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치적, 행정적, 도덕적 책임 다 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 기관들도 많이 이제 스타벅스 관련해서 조치를 내놓고 있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광주시청에서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더 꼼꼼하게 봐야 돼요. 실수는 없는지, 뭔가 좀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제대로 안 했을 때는 명확하게 처벌하고 규정, 행정적 처분을 내리는 게 맞다. 근데 내가 이번에 몰랐는데 이놈이 그동안에 봤더니 그 중앙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더만. 예를 들어서 아주 작게는 상품권 같은 것도. 맞아요. 그런 걸로 다 줬더라고. 그렇지. 상품을. 기관에서 뭐 행사하고 맞아요. 행사하고 하면은 스타벅스 그렇지.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런 행안부 것도. 장관이 어제 다 멈추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들도 광주시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 준비해 놓은 거 다 안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품권을 예를 들면 참여한 사람들한테 스타벅스 뭐 커피 쿠폰 이런 거 주던 걸 전부 다른 걸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이건 전 관공사나 아니면 정부기관들이 다 따라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스타벅스 본사가 좀 알았으면 해가지고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네. 그 국민의힘 4선 의원 한기호라고 있어요. 네. 아, 알죠. 4선 의원이면 대한민국에서 강원도. 어마어마하게 중량감 있는 정치인입니다. 네. 앞으로 스타벅스를 마치 그 극우의 성지처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거든. 이거는 스타벅스 본사가 알아야 돼. 그거 좀 올려주세요. 대통령부터 국무위원과 민주당까지 왼쪽에 편가르기로 스타벅스는 앞으로 보수, 자유민주주의 지향의 애국민들 그렇지. 아지트가 되겠습니다. 야, 이거 좋아. 이거 본사가 알아야 돼. 네, 본사가. 두 번째, 공권력으로 이렇게 잔인한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독재 시대에 들어섰음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아유, 저 아지트 핵심입니다. 아지트가 되겠다. 아지트. 저기 가면은 이제 정광훈 만날 수 있고, 전환길. 전환길 만날 수 있고, 김세희 만날 수 있다. 네. 이게 이미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스타벅스 본사가 알면 진짜 기겁할 노릇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극우적 이미지로 고착되는 거. 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만들었던 이미지가 한 번에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두환 프라푸치노. 그렇죠. 이런 거. 예. 아니, 사실 진짜 열받는 게,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온라인에서 이번 이 사태 이후에 이놈들이 더 신나가지고 더 낄낄거리고 있어. 맞아요. 그거 저 AI로만 합성해갖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와, 이 범죄야 범죄. 광주는 하나의 총기를.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있어. 와. 이게 이런 거 스타벅스가 알아야겠네. 이거 알아야 돼. 와. 얘네들은 지금 아주 신났거든? 이게 엄청 자기들끼리 재밌나 봐.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아야 돼. 저 커피, 폭탄. 와,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신세계가 제대로 정신을 차렸으면 이걸 업무 방해든 아니면 무슨 명예훼손이든 이런 걸로 고발해야 돼요. 이런 네.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스타벅스의 지금 명예가 이미지가 완전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안 하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건 이제 뿌리까지 뽑아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아니 실제로 SNS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인증샷이라고 막 올리면서 빨강 이들 없으니까 너무 좋다. 막 이런 거 올리고 있어요 지금. 예. 사실 5.18은 그 특별법에 보면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이거 좀 실제화시키고 이번에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까지 좀 법적으로 좀 실제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